자, 이 어릴 때 받았던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정말 잊지 못하는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난 블락 장난감 선물 받았을 때. 저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그 선물을 안 받은 것 같아요. 부유하셔서 메달 받았으니까. 아니, 그건 그렇지. 아니고 우리 같은 아니, 그게 사람은 아니고 연례 행사로 받거든요. 제가 어릴 때 눈치를 챘어요. 자, 이번에는 평생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한 아이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What is it? Heavy, huh? 지금 점자 책이 아닐까요?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아, 정말 점자책인가 봐요. 해리포터도 점자 책으로 만들어줬나 봐요. 아, 만들어준 거구나. 2020년 12월 미국 미주리주 선천적인 시각장애로 앞을 보지 못하는 7살 소녀 엠리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좋아하는 해리포터 시리즈 점자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은 사실 수많은 사람의 온기가 만들어낸 기적의 크리스마스 선물인데요. 약 한 달 전 엠리의 부모 수터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도서관 어디에서도 점자로 된 해리포터 시리즈는 없었어요. 시각장애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책을 읽을 권리가 있어요. 엠리가 가장 좋아하는 해리포터 시리즈는요. 점자책의 가격이 한 권당 최소 11만 원. 아, 비싸네. 더군다나 20권이 넘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점자책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이 시리즈가 많은 게 또 그런 부담은 되네요, 진짜. 그렇죠. 야, 근데 이거 애가 좋아하는 거 뻔히 아는데 사줄 수도 없고 이거 정말. 자, 이 엠리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랜선 이모와 삼촌들이요. 크로스! 엠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에 점자책을 기부하기 위한 성금 모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하나로 430만 원을 돌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기적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적의 고모 수터는요. 엠리의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엠리가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지역 도서관에도 해리포터 시리즈 전권 점자책을 기부. 이 가슴 따뜻한 기적의 사람들은 우리 아이도 시각장애인이에요. 이 아름다운 기적이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뭉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그 소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주게 된 셈이네요. 자, 이번 특종은 한 남자에게 기적을 선사해준 그 순간을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알람이에요? Wake up, Edward. 이게 알람 시계 같은. 저거 녹음돼 있는 거 많이 팔잖아요. 알람 장난감 같기도 하고 애들용인 것 같아요. 일단 색깔이 맞아요. 알록달록하니. 네. 자, 이 알람식에 담긴 기적적인 사연이 무엇이냐? 올해 5월 영국 햄프셔에 거주하는 남성 에드워드 모리쉬는 차고를 정리하던 중 낡은 상자 속에서 23년 전에 사용한 알람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야, 23년. 그러니까 아기 때 사용하던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아기 때 썼던 거? 모리쉬는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 쌓인 먼지를 닦고 배터리를 교체해 알람 시계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니, 세상에. 이게 여기 남아 있었다니? 자, 알람 시계에 이런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는데요. 사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15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15년 야. 전에 어머니 목소리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게 20년, 아까 뭐 23년 전에 23년. 쓰던 거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어머니 목소리가 남아있던 거지. 그러니까 본인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알람 시계였나 보다. 1998년 모리쉬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 어머니로부터 알람 시계를 선물 받았는데요. 엄마, 아무래도 나 혼자 못 일어날 것 같아. 여기다가 그냥 일어나라고 한마디만 해줘요. 어렸을 때부터 아침마다 자신을 깨워주던 어머니에게 직접 이 녹음을 해달라고 부탁. 그렇게 매일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또 세월의 흐름 속에 모리쉬는 시계의 존재를 잊었는데요. 이야. 그러다 2006년 세상을 떠난 모리쉬의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를 가슴 깊은 곳에 묻고 살아가던 모리쉬는 정말로 우연히 기적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5년 만에 어머니의 생전
활기찼던 육성을 선명하게 듣게 된 겁니다. 아이고야, 이거 너무 감사하다. 근데 보통은 저런 낡은 물건을 찾았으면 그래 내가 옛날에 이런 거 썼었지 그리고 그냥 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랬으면 엄마 목소리 못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녹음해 놓은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예. 이후 모리쉬의 아이들은 아빠를 깨울 때면 머리맡에 둔 알람 시계를 잡고 그렇게 모리쉬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기분 좋게 잠에서 깰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2015년 영국, 당시 레이크 제이슨은 뱃속에 소중한 쌍둥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27주째가 됐을 때 갑작스런 복통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제이슨. 상황이 좋지 않네요. 아직 이르지만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결국 뱃속의 쌍둥이들은 13주나 일찍 세상 빛을 봐야 했고요.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들의 몸무게는 고작 1.3kg, 0.95kg에 불과했습니다. 아유, 이게 지금 한 6개월 얼마 있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거죠. 쌍둥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곧장 인큐베이터로 향한 쌍둥이들. 엄마 제이슨은 제발 아이들이 건강하길 빌고 또 빌었지만요. 2달이 지나도록 쌍둥이들의 숨은 여전히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쌍둥이들이 건강을 회복, 그야말로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자, 보시죠. 같이 들어가 있다고? 아니 보통 아니, 근데, 인큐베이터면 한 명씩 한 번씩 넣거든요.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소중한 아이들을 제대로 안아줄 수조차 없었던 엄마 제이슨은요. 선생님, 아이들이 혼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같은 인큐베이터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각자 홀로 치료를 받던 쌍둥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 처음으로 한 인큐베이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쌍둥이들이 팔을 뻗더니 서로를 끌어안은 겁니다. 오, 서로. 야, 쟤네 6개월 동안 같은 배 있었잖아. 그렇죠. 그거구나.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그동안 불안정했던 쌍둥이들의 호흡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쌍둥이들은 같은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며 건강을 회복,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다. 저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랐네. 야, 진짜 쟤네 둘은 정말 서로를 살렸네, 서로를. 우리도 이제 누구 힘들어할 때 이렇게 좀 안아주잖아요. 따뜻하게 포옹하면서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싸울 때 이 사진 보여줘야지. 니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너희는 서로를 살렸다. 노래는 때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상처를 치유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번 특종 역시 노래로 기적을 경험한 한 가족의 소식입니다. 올해 10월 캐나다에 거주하는 킹슬리의 아버지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전신 마비와 치매 증상을 보이며 오랜 시간 투병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더니 식사 도중에 의식을 잃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에 담당 의사는 적어도 식사를 하실 때만이라도 아버지 의식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의식이 돌아오기는커녕 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이게 왜 식사 중에 의식을 잃으면은 아시겠잖아요. 음식이 기도를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의식이 없어지면. 그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뭐든 드셔야 회복을 하는데 그렇지. 이 식사가 어려우면 그게 어렵거든요. 가족들이 아버지의 간호에 매진하던 어느 날 우울한데 우리 오빠들 노래 좀 들어야겠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마치 아버지가 정말 노래를 듣기라도 한 듯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진짜? 대체 어떤 노래가 기적을 불러일으켰는지 함께 오, 들어보시죠. 궁금하다. BTS? 지민 솔로곡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네. 진짜? 진짜입니다. 사실 BTS의 팬이었던 딸이 지민의 솔로곡 라이를 틀어놓았는데 이 노래를 들은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한 겁니다. 진짜? 그렇게 그날 이후 매일매일 가족들은 식사 시간마다 아버지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라이를 틀어놓았다고 하는데요. BTS가 이제 사람도 살리는 사람도 살려요.
방탄소년단은 뭔가 힘이 있나 보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아내 덕분에 BTS 팬이 된 것처럼 딸이 원래 BTS 팬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내 딸이 근처에 있나? 사랑하는 내 딸이 좋아하는 노래 같이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렇죠, 그렇죠. 눈을 깨우게 만든 거 아닐까.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킹슬리는 아버지를 깨워주는 노래의 주인공 BTS 지민에게 감사를 표하는 마음에서요. 지민의 고향인 부산의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 멀리 캐나다에서 따뜻한 밥 한 끼의 기적을 선사했는데요. 대박이다. 이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이것이 선순환의 좋은 예, 킹슬리 아버님의 쾌유를 기도합니다 등의 가슴 뭉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6년 12월 23일 미국 클리블랜드. 대학생이었던 26세 엘리 오퍼는 겨울방학 동안 한 고등학교에서 치어리딩 코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치어리딩 수업에 가기 전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생리통인가? 오퍼는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날도 핸드스프링, 백플립 등을 선보이며 평소와 다름없이 치어리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오퍼의 복통은 점점 심해졌고 심지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오퍼의 부모님이 그녀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는데요. 근데 갑자기 저렇게 심한 복통이 느껴지는 거면은 조금 심각할 수 있거든요. 충수염 뭐 이런 거 그 있잖아요. 맹장. 맹장. 예. 별일 아니었으면 참 좋겠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각종 검사를 진행한 오퍼.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은 데다가 어머. 백혈구 수치도 높은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아하. 그리고 의사에게 들은 충격적인 진단. 어? 뱃속에 뭐가 보이는데요? 네? 설마 저 암인가요? 아닙니다. 임신 38주입니다. 당장 수술해야 돼요. 38주가 될 때까지 본인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걸 어떻게 모르지? 이게 입덧 안 나오네. 난 몰라서 그래.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임신 진단이 오퍼에게 더욱 충격이었던 이유. 배가 나오지 않았던 데다가 봐봐. 살이 찌거나 피곤함을 느끼는 등의 몸의 이상 반응도 전혀 없었는데요. 게다가 평소에도 생리 주기가 불규칙했기 때문에 자가 임신 테스트를 했지만 모두 음성이어서 임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 진짜? 그 상태로 치어리딩 수업에서 뭐 핸드 스프링, 백플립 이런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임신 38주에 진통까지 시작돼 임신 사실을 안 지 겨우 30분 만에 긴급 수술을 받아 출산하게 된 겁니다. 정말 다행히도 오퍼의 아들 올리버는 약 3.4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3.4kg면 적지도 않네. 근데 지난주까지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백더블링 수업하다가 지난주가 뭐야? 1시간 전까지 몰랐던 그렇지. 거 아니야. 백더블링 시범 보이고 그랬겠지. 근데 선생님이 내일 안 나오셔가지고 선생님 오늘 왜 안 나오세요? 나 아기 낳았어.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자, 봐봐. 이쁘지? 오전까지 수업한 분이 네. 기적이다 기적. 이것도 기적이다. 기억이죠. 하루아침에 엄마가 된 오퍼 또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올리버를 팔에 안는 순간 인생이 바뀌었어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자 최고의 선물이에요.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캐나다 엘버타주 에드먼턴시에 살던 엘리샤 테넌트는 집 앞 계단에서 의문의 편지 봉투를 발견했는데요. 아니 이게 뭐야? 뭐가 있길래 그러지? 봉투? 어? 봉투. 돈? 설마. 네, 봉투 안에는 네. 한화 약 24만 원 상당의 마트 상품권과 함께 편지가 들어있었는데요. 뭐야? 올해는 모두가 절망적이었어요. 이 선물이 당신에게 희망을 주기 바랍니다. 시크릿 산타로부터. 코로나19로 직장에서 해고돼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테넌트는 익명으로 보낸 시크릿 산타의 선물과 편지를 보자마자 감격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 근데 다들 힘든 시기였는데 어떤 분일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혹시 뭐 지인이 보내준 거예요? 그러게. 자, 그런데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덕분에 난로를 살 수 있게 됐어요. 올해는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아이들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시크릿 산타는 에드먼턴시 곳곳 얼굴도 사정도 모르는 약 400가구의 집 앞에 무작위로 후원금이 든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던 겁니다. 야, 250달러가 뭐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400가구면 그럼. 그러면
10만 캐나다 달러, 한 1억 원 좀 되는 건데. 쾌척한 거네 1억을. 그러니까요. 저 동네에. 이거는 진짜 엄청난 돈인데.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렇죠. 익명의 시크릿 산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이들은 그의 뜻에 동참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현재 수인 이 구절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선물이 필요 없다면 희망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 실제로 이 편지를 받은 사람 중 형편이 어렵지 않았던 사람들은 시크릿 산타의 의도에 따라 상품권을 지역 구호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는데요. 아, Oh, Merry Christmas. Thank you very much. God Yeah. bless you. God bless you too. 이게 뭐 순수하게 선의로 나눠주는 것도 그 사람도 물론 대단한데 이게 그 나눠주면서 더 퍼질 수 있게 그렇죠. 그것도 그 마음을 받아서 받은 사람들이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또 양도하는 거예요. 아우, 좀 엄청 훈훈하네. 자, 시크릿 산타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는 수많은 시민들의 요청에 캐나다 CBC 방송은 익명의 시크릿 산타를 어렵게 수소문해 결국 찾아냈습니다. 이걸 또 찾았어요. 하지만 전 그저 이 선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멀지 않은 곳에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끝까지 시크릿 산타로 남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올해 3월 28일 프랑스 낭트 아파트 3층에 사는 부부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우리야 도와주세요. 여기 아기가 있어요.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집안이 매캐한 냄새와 함께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가득 찼는데요. 아유, 불났구나. 불은 불이라도 유독가스가 발생하면 아기가 쉽게 또 혼수 상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다행히 구조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떡해. 다급함이 느껴지네요, 진짜. 어떻게든 그냥 타고 올라갔구나. 급한 마음에 진짜 그죠? 그러네. 어떡해. 뭐야? 아 지금 이제 뭐 이불이나 막 이런 거 막 던져주나 보다. 아, 이불이지? 아, 깜짝이야. 이 당시 부부의 다급한 외침을 들은 동네 주민들은 구조를 시도. 하지만 뜨거운 불길과 연기 때문에 아파트에 진입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차오르는 등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아기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상황.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나스는 먼저 신속히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았고요. 아기의 부모는 이불로 감싼 아기를 그 위로 던져 천만다행으로 겨우 구조에 성공. 그리고 9명의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 아파트 난간을 간신히 붙잡은 채 인간 사다리를 만들었고요. 화재 속에서 일가족을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그 덕분에 부부 역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아까 아까 그 그러면 힘도 떨어진 게 아이를 감아서 이불에 싼 아기예요. 애기구나. 밑에 이제 주민들이 매트리스를 깔아주셨고. 네. 진짜 기적 오브 기적이네요 진짜. 한편 주민들이 이룬 기적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위험을 무릅쓴 9명 모두 진정한 영웅이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캔자스주에 살고 있는 4살짜리 쌍둥이 루나와 지아넬라는 뒤늦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4월에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왜 4월이지? 그러면 좀 좀 늦게. 자주 못 보는 건가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니면 준비하는데 좀 오래 걸리셨나? 사실 사진 속 노부부와 쌍둥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 자,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약 넉 달 전인 12월 23일 루이지애나주에 사는 노부부 앤과 벤버그는 숲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캔자스 리버럴에 사는 4살 누나예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엘사 인형이랑 사탕을 받고 싶어요. 약 1000km나 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풍선에는 쌍둥이 중에 한 명인 루나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나 저기 날아간 거야? 그리고 이 편지를 발견한 부부는 얼굴도 모르는 아이의 크리스마스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SNS를 통해 루나의 가족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루나 엄마인 곤잘레스의 계정을 확인. 기적적으로 연락이 닿았는데요. 엄마. 이후에 벤버그 부부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택배로 쌍둥이가 바라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습니다. 기적이죠. 야, 풍선이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간 것도 기적이고 그게 누군가의 손에 발견된 것도 기적이네요. 이 노부부가 선물을 보내드린 게 이게 그것도 또 기적인 기적이죠. 거죠. 자, 쌍둥이에 일어난 기적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요? 놀랄 때가 아니에요. 랜선으로 알게 된 쌍둥이의 부모님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벤버그 부부는 마치 쌍둥이들이 친손녀처럼 느껴졌고요. 그래서 쌍둥이들을 위해서 빅픽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마지막 선물은 우리가 직접 가져다 주면 어떨까? 사실 쌍둥이의 위시리스트 중에 가장 받고 싶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은 택배로 배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벤버그 부부는 직접 산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쌍둥이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각자 거주하는 루이지애나와 캔자스의 중간 지점인 오클라호마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4월 벤버그 부부는 쌍둥이들을 위한 선물을 들고 6시간 동안 직접 운전해 찾아간 것이죠. 자, 그렇게 쌍둥이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산타를 만나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와, 강아지다 강아지.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비록 4개월이나 걸렸지만 가장 원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품에 안게 된 것이죠. 어머나. 그렇죠. 택배 안 되죠. 안 되죠. 살아있으면. 아이고, 너무 귀엽다. 아이고. 여기 사랑이라는 게 누구한테 받은 거잖아요. 앞으로 또 이분들이 또 나눠줄 사랑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선순환. 저 아이들이 커서 언젠가 풍선 혹은 뭐 풍선하고 비슷한 걸 봤을 때 저 아이들은 안 들어주겠네. 못 지내시죠. 네. 미국에 거주하는 모니카 자링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자링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일주일간 자링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아, 일주일. 아이고. 태어나자마자? 아니, 어린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이거는 좀 너무 가혹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사의 진단과는 달리 자링은 일주일 뒤에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 그리고 얼마 뒤 어? 그 병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지금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또 다른 의사는 자링의 병에 대해 다른 진단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링은 또다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병명이 다른데 또 시한부란 말이에요? 그런 거죠. 아니, 왜 두 이렇게- 번이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쩌겠어. 하지만 자링은 이때도 시한부 선고를 뒤집었고요. 진짜? 그렇게 그녀는 30대가 될 때까지 수차례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매번 불굴의 의지로 이겨냈습니다. 진짜? 사실 이 뒤늦게 밝혀진 자링의 진짜 병명은 사울 윌슨 증후군. 일종의 골격 이형성증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과 16건만 보고 5억 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는 희귀병입니다. 아, 이게 진단이 힘들구나. 게다가 아직도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았고요. 외소증, 도두증, 청력 상실 이런 다양한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힘든 질환입니다. 어, 또 워낙 희귀한 병이다 보니까 오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고요. 자링은 이 병으로 평생 수차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무려 18번에 달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유, 한 번도 힘든 걸 18번을 받았으니, 아유. 참. 사실 뭐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법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요. 그 난치병인데다가 너무 희귀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던 거네요. 근데 시한부 선고를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저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난 건가요? 사실 의사들은 여전히 자링이 어떻게 병을 이겨내고 있는지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링은 어린 시절부터 시한부 선고에도 굴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까지 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았는데요. 매년 병에 적응하려고 애썼고요. 키가 자라지 않거나 불편한 증상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저를 멈출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삶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 그녀는 현재 사울 윌슨 증후군을 앓는 환자 중 가장 오래 생존 중인 여성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위기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링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와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자링이 자신의 DNA를 연구소에 제공했는데 2017년 10월 드디어 사울 윌슨 증후군의 원인이 밝혀진 겁니다. 세상에. 세상에. 아직 명확한 치료법을 찾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인을 밝혀낸 만큼 치료법 개발에 성큼 다가선 겁니다. 아, 진짜 대단하시고 어떤 희귀병이나 난치병 같은 경우도 그 원인을 밝혀서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기적적으로 생존한 그 한 명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아, 그럼 이제부터 저 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산 사람도 있어라고 저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분이 기적처럼 키가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건 1등이네 그냥. 갑자기 여기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 좀 이따가 순위 얘기하고 아니, 우리 내- 기적에 대해서 좀 내 얘기합시다. 마음이 1등이네. 영국 잉글랜드 북부의 피크 디스트릭트 국립공원. 넓게 펼쳐진 산림지에 깊은 골짜기가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요. 명화와 같은 장엄한 풍경에 연간 약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반지의 찍는 데 아니야? 너무 멋있죠. 네, 2020년 12월 이곳을 찾은 라이스는 친구들과 그 끔찍히 사랑하는 반려견 월터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는데요. 아유 월터, 아유 조금만 천천히 가. 조심해야지. 아유 너무 빨라. 아유 죽겠네 그냥. 라이스의 반려견 월터는 헝가리에서 가장 이름난 사냥개로 알려진 비즐라라는 품종으로 엄청난 체력과 활동량을 자랑했는데요. 이날따라 월터는 주인인 라이스조차 벅찰 정도로 잔뜩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아우 딱 봐도 잘 뛰게 생겼죠. 아, 원래 강아지들은 또 이렇게 넓은 데 나가면 신나지. 네, 아주 활발해지잖아요. 질주하죠. 네. 얼마나 신났을까. 자, 꼬리를 사나없이 흔들며 신나게 산책을 즐기던 월터. 그런데 갑작스럽게 월터가 라이스의 시야에서 사라졌는데요. 뻔히 보고 있는데 어딜 사라진 거예요? 그게? 네, 월터가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 사실 라이스와 친구들이 걷고 있던 곳은 약 45m 아찔한 높이의 절벽 위. 자, 그런데 월터가 발을 헛디디면서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졌던 겁니다. 어떻게 45m면 거의 아파트 18층 정도 높이일 텐데. 네. 그 높이면 뭐 사람이든 개든 뭐 힘들죠. 힘들죠.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놀라운 가슴을 부여잡고 서둘러 절벽 아래로 내려간 라이스와 친구들. 아 어떡해.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아직 월터의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박이다. 어떻게 된 거야? 라이스와 친구들은 얼른 월터를 절벽 위로 옮기고 산악구조대에 구조를 요청. 산악구조대와 함께 출동한 수의사가 곧바로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월터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는데요. 당시 월터는 골반뼈가 부러지고 출혈이 심각한 상황.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아, 18층 높이면 사실 뭐 예, 진짜 힘들죠. 숨이 붙어 있는 게 네. 신기할 정도. 그게 다행인 거지, 진짜. 사실 견주 라이스에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월터의 이별을 각오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월터의 수술이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요. 45m 높이에서 추락한 월터가 빠르게 건강을 회복. 월터는 사고가 난 지 불과 24시간 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저렇게 되지? 아니, 돼서 너무 다행인데. 기적이 겹친 것 같아요. 네. 기적적인 순간을 맞이한 견주 라이스는 이런 소감을 전했는데요. 월터는 평생 받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번에 다 받았습니다. 정말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네요. 모두에게 감사합니다.